라는 내용이죠. 회라고 하는 것은 금음이라 그랬습니다. 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달이 다 들어간 때죠. 다 들어가서 아침에 해 뜰 때 달도 떠서 그 다음에 낮에 달과 해와 더불어서 늘 같이 있기 때문에 밤에는 달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밤중이 어둡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이 글자는 우리가 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절대로 상상해서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그 상상해서 하는 얘기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전부 어디서 나온 거다? 경험이죠. 본인이 직접 겪고 뭐 했던 것들을 쭉 직접적인 경험,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썼기 때문에 절대로 본인이 보지 않은 것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음이라고 하는 깜깜한 밤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회라고 할 때는 날일자에다가 매양 매자는 바로 늘 함께 해와 같이 하는 거. 음력 30일 보이나요? 금음달 29일, 30일이죠. 29일이나 30일 달. 그 다음에 초하루다 그러면 이제 달이 거꾸로 조금씩 싹 터 나오는 때인데, 이 보면은 우리가 맞이할 역자, 거꾸로 역자, 그래서 달이 들어가서 아예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다리 속에서부터 조금씩 싹이 튼다라고 하는 쌍날 철자가 들어있는 글자거든요. 그래서 아직 초하루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달이 나오지 아니한 때. 그래서 이제 어둡다라는 뜻이 되고 어두우니까 이걸 또 북방 개념으로도 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백자, 넉백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람한테는 백이 있고 뭐가 있다? 혼백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혼백이라고 할 때 혼자는 혼하고 백하고 어떻게 달라요? 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백은 땅에 묻힌다. 그래서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걸 뭐라 그래요? 혼비백산 그러죠. 혼이라고 하는 구름 문자가 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귀신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으면은, 이거는 위에 있는 것은 귀신머리 불자예요. 귀신머리 불 해서 이렇게 그 인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렇게 그 귀신불이라고 해서 뭔가 그 혼불 개념이 되고, 밑에 있는 건 사람이 그저 땅속으로 들어가서 한 줌의 흙으로 변한다라고 하는 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귀하고 신이라고 표현할 때 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그 몸과 더불어서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귀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머리에 그죠, 우리 영적인 것, 그것은 바로 신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모든 한자의 단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음양 개념으로 이루어졌다 그랬죠. 단어 두 개다 그러면 하나는 양이요, 하나는 음입니다. 그래서 같은 넋은 넋인데, 그냥 넋은 넋인데 이것은 양신, 다시 말해서 밝은 신, 그래서 조상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음귀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의 신을 표현할 때는 귀라고 표현하고, 그래서 하늘 귀신이라고 표현할 때는 신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천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은 인귀라고 표현하죠. 사람의 한 것은 인귀라고 표현하고, 사이의 땅은 신은 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천지인 삼재로 나눌 때는 천, 그 다음에 인, 땅, 귀신, 기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땅, 귀신, 이름, 땅, 귀신, 기. 굳이 나눈다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혼백이라고 할 때도 사람이 죽으면은 그 영적인 것은 하늘로 올라간다. 그래서 이것도 양혼, 음백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양혼, 음백 개념. 그 다음에 정기, 사람에게는 또 뭐가 있냐? 그 기운으로 표현할 때는 정기가 있다라고 하는데, 정이라고 하는 것은 음정, 양기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음양 태극도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러면은, 혼백이다라고 할 때 혼은 혼백. 그 다음에 정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귀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온음백이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돌환자, 돈다라고 하는 것은 자 이제 이 구슬옥자를 써서 구슬, 둥근 구슬을 표현을 하는데요. 고리환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팔찌 같은 경우는 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환이다 그러면은 여기 넓이가 이거보다 이렇게 여기가 빈 공간이 2배가 되는 거. 그러니까 반지름이 이렇게 해서 2배가 되는 것이 되고, 2배, 4배인가요? 요 고리에다가 두께에 대해서 요거에 하나, 둘, 2배 이렇게 되는 거네요. 돌게 되고, 위에 보면은 그물망자가 되는 거죠. 그물망자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주변을 일자라고 하는 건 둥글다라는 뜻입니다. 둥글고 가운데 중심으로 해서 오드자니까 사람이 빙글 더 손을 잡고 또는 이래서 같이 빙글빙글 도는 모양을 표현한 글자가 바로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옛날 고문이나 이런 걸 보면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나? 사람인자 형태로 해서 이렇게 도는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된 글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조자는 비출 조자인데 날일자에다가 불을 쏘자니까 햇볕이 나왔다라는 뜻이 되고, 그래서 밝게 불화자를 더해서 그 아래를 밝게 비춘다 이런 뜻으로 쓰인 글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에서 자 이제 내가 그동안 살아온 일생을 쭉 되돌아 보니까 자, 내 나이는 지금 몇 살? 종유가 죽은 때가 언제죠? 81살인가 이렇게 돌아가시죠. 그러니까 내 나이는 지금 80이 되었는데, 그죠? 살아온 날이 참 꿈만 같기도 하고 참 아득히 먼 것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여전히 저 하늘의 저 태양은 여전히 빛나더라 이렇게 표현했었죠. 저 하늘의 저 태양과 그 다음에 저 밤의 달과 별은 여전하더라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이 앞에 문장 2개. 연시매체하니, 그 다음에 흐휘낭녀라, 그 다음에 선기현활하고 회백관존이라, 바로 이 내용이었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먼저 하늘을 먼저 들고, 그러니까 먼저 이제 다른 그저 역사적인 거나 하늘이나 이런 걸 먼저 들고, 그러니까 여기 내용은 우리 맨 처음에 나오는 뭐예요? 천도를 먼저 이렇게 내는 거죠. 천도, 지도, 인도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사람 이런 의미에서 천지인 삼재가 서로 어우러지게 이렇게 표현한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스스로의 일생을 돌아본 내용이라 그랬죠. 그래서 지신수하니 영유길손이라, 저 섬나무를 가리키면서, 그래서 나도 저 섬나무처럼 내 몸을 태워서 주변을 밝게 하고 따뜻하게 하고 음식물을 익히는 그러한 섬나무처럼 이렇게 해서 내 일생을 그렇게 살아왔더니 수우라 그랬죠. 그렇게 살면서 복을 닦았다. 그래서 맹자가 표현하면 자구다복이라 그랬습니다. 스스로가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구한다? 내가 구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자자걸은 천자걸은 하늘이 지은 재앙은 가히 피할 수 있지만 자자걸, 내가 지은 재앙은 그저 이게 피할 수 없다, 피해서 살아날 수 없다라고 표현하면서 자구다복이라고 하시는 표현을 했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간 요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죠? 저런 섬나무와 같이, 그죠? 내가 열심히 스스로를 갈고 닦으면서 그 다음에 복을 닦았다. 결국 그게 뭐냐면 내 복을 닦았다 이런 뜻입니다. 맹자가 얘기하는 자구다복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랬더니 영유길손이라, 그래서 길이 편안하고 길하고, 그죠? 길이 편안하면서 나뿐만 아니라 이거는 후손에까지 길하게 되는 거죠. 후손도 길하면서 사람들로부터 길이 우러름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실제적으로 종요의 아들인 종애 같은 경우는 반역, 음모를 그저 반역죄를 이렇게 꾸몄는데도 불구하고 집안이 절단나지는 않았죠. 종의 선에서 벌을 주는 걸로 했고, 종요 역시 이제 무고하게 반역에 이렇게 연루됐다가도 결국은 다시 그죠? 이 별 탈 없이 다시 그 회복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가리키는 내용이에요.
자, 가리킬 지자의 지라고 하는 것은 옆에 손 숫자가 있으니까 손으로, 그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것은 맛볼 지자죠. 맛본다라고 하는 것은 가로 알자에다가 뭘 넣냐면 숟가락, 그죠? 숟가락으로 뚝 떠서 한번 맛보는 겁니다. 숟가락으로 맛보는 것뿐만 아니라 또 손가락으로도 찍어서 맛보는 거죠. 그래서 맛볼 지자가 되고, 그러면서 아, 이거 맛이 좀 어떠니까 좀 싱거우니까 소금을 좀 더 넣어라, 뭐 하라라고 해서 가리키고 지시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섭신이라라고 할 때 표현한 밑에 보면은 세신자가 있습니다. 세신이라라고 하는 거 잘 보시면은 우리가 치는 신야라라고 표현했죠. 대학에 보면은 치는 신야라 이렇게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주석에 보면은 내가 밝은 덕을 우리가 먼저 명명덕이라라는 말 있죠. 대학 지도는 밝은 덕을 밝히는 데 있고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먼저 내 안의 덕을 밝게 닦고 이 소리죠. 그래서 밝은 덕으로 채워진 그 나 스스로가 그 다음에 위정자가 되어서 천하를 밝게 한다라고 하는 명명덕, 밝은 덕을 밝힌다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그리고 난 뒤에 친민이라라는 말을 표현했습니다. 백성들과 친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때 이 백성들과 친하다라고 하는 뜻을 그 학자들이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친은 신야라 이렇게 예로부터 학자들이 표현을 했는데요. 무슨 뜻이냐면 친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 나무를 심죠. 나무를 심어 가지고 잘 자라도록, 그죠? 우뚝 설 수 있도록 이렇게 길러 나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늘 옆에서 어떻게 한다? 잘 보면서 지켜보면서 돌봐주는 거죠. 이렇게 해야만이 친하죠. 너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친할 리가 없잖아요. 그게 부모 자식 간이 가장 친하는 거죠. 그 우리가 친부모, 그 다음에 어버이 친 이렇게 표현하죠. 어버이라고 하는 것은 천하 사람들 가운데에서 가장 나를 잘 돌봐준 사람이에요. 이렇게 해서 부모가 나를 잘 돌봐줘서 자식이 크면은 평생 끼고 살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 자식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신입니다. 그래서 친은 신야라라고 표현했는데 그걸 나무에다 비교를 해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잘 길러서 나무가 우뚝 서면은 그 나무를 어떻게 되나요? 잘라서, 도끼 근자죠. 그러니까 그 나무를 잘라서 가구를 쓰거나 그다음 뭐예요? 집을 짓거나 새롭게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 그래서 치는 신야라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을 새롭게 하려거든 먼저 백성들과 어떻게 하라? 친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랬더니 백성들과 친하라 한다 그랬더니 요즘 세상처럼 선거 때 되면 뭐잖아. 선거 있죠. 선거 때 되면 가서 악수하고 이게 친한 게 아니죠. 친한 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자, 백성들과 친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름하여서 민생 문제를 잘 돌봐주는 거죠. 백성들 잘 굶주리지 않고 요즘에 젊은 청년 실업들 이런 것들 해소시켜 주려고 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친한 것이 되는 거지. 악수 한번 하고 표만이 없고 입 딱 씻는 게 친한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민생을 잘 돌봐주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우리 이른바 구태를 좀 벗어납시다. 그러면 그러자고 서로 함께 나아가는 거죠. 내 지금 먹을 것 문제, 이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뭐 하자 그러면 뭐라 그래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런 큰 나무,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서 쓰는 것은 어떤 나무예요? 나무에서도 동량이죠. 나무에 이 줄기가 되는 거죠. 나무의 줄기가 되고 그 옆으로 나오는 가지, 그죠? 가지 지자. 요 가지를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이 가지가 뗄나무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다 뭘 썼느냐면 풀초자를 썼습니다. 이 풀초자를 써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섬나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섬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 줄기, 이 동량이 되는 요거는 가구로 쓰는 것이 되고 그 옆으로 뻗어나온 바로 곁가지와 더불어서 무엇까지? 저런 덤불 식물들 있죠. 우리가 벼 같은 것도 해놓고 하는 그런 것까지를 다 포함해서 섭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섭 그러면 어쨌든 땔감을 표현하는 것이 되고, 땔감이라는 순 우리말이 되고, 여기서 베어낸 나무까지 정도만 표현하려면 뭐예요? 섭나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옛날에 그 시골에서 땔감 쓸 때 요즘에야 뭐 나무들 벌목해가지고
장작도 쓰지만 뭐 수입하기도 해서 장작을 쓰지만 원래 장작은 안 쓰죠. 장작은 잘 안 쓰죠. 옛날에는 뭘 썼느냐면은 농사 많이 짓는 사람들은 볕단을 쓰고, 그죠? 볕단이나 그다음에 뭐예요? 콩 털고 난 그 뭐라고 하죠? 그것도 콩 줄기? 콩대, 콩대 쓰고 벼나 콩대 쓰고 그다음에 나무에서 뭘 쓰느냐면 소나무 같은 경우 가지치기 한 거 있죠. 나무들 가지치기 한 거를 바로 쓰는 겁니다. 장작은 거의 잘 특별한 경우 아니면 안 쓰는 경우죠. 자,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섬나무 개념이 되고, 닦을수라고 하는 것은 사람 바유자다. 그래서 물이 흐르는 모양,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쭉 흐르는 모양이 되고, 그래서 그 옆에다가 수자를 써서 터럭수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머리까지를 깨끗하게 잘 빗은 모양, 또는 그래서 닦을 수자를 뭐라고 보통 속자로 뭘로 많이 쓰느냐면은 몸을 씻는다. 그래서 육달월자로 많이 씁니다. 이게 속자가 되고 이게 원 글자입니다. 요 글자는 머리카락이라고 하는 뜻으로도 터럭싸움이라고 하는 뜻으로도 쓰이기도 하고, 또는 그냥 물수 개념으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물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모양으로. 그 다음에 도울우자의 우라고 하는 것, 도울우라고 하는 것은 자, 하늘이 돕는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요 앞에 있는 요 글자는 보일 시자에서 신자입니다. 귀신 신자의 신, 그죠? 신의 신하고 같은 개념이니까, 자, 하늘 위에서 윗상자에다가 해와 달과 별이라는 거라고 그랬죠. 해와 달과 별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내가 굳이 보지 않으려고 해도 저절로 그냥 보이는 거죠. 그래서 보일시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미 이 신과 같은 개념이 되고, 저 하늘이 돕는 것은 보이지 않는 데에서 돕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좌양 우음 개념에서 좌양, 이쪽은 양이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음이 되는 거니까, 신이 돕는 것은 보이지 않는 이 음지에서, 그죠? 음에서 돕기 때문에 오른 우자를 써서 하느님이 돕는다라는 뜻입니다. 하느님이 보호하사라고 할 때 쓰는 글자가 되고, 사람은 다 도울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 인자로 쓰는 것은 보좌라고 할 때 좌, 사람이 돕는 거 우, 요거 두 개 다 씁니다. 그러나 신 여기다가는 요거 못 쓰겠죠. 그렇죠. 요런 개념도 글자를 우리가 만드는데 잘 보셔야 될 내용이고, 그 다음에 영육일소라라고 하는 거, 길다라고 하는 것은 자, 위에 밑에가 뭐냐면 물숫자가 들어가 있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위에서 저 한 점으로부터 시작을, 작은 점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계속 아래로, 그죠? 모이고 모여서, 이 물수라고 하는 것은 옆에 주변에 지류들이 모이고 하면서 큰 물을 이룬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처음에는 작은 물이었죠. 작은 물이 계속 흘러 그 작은 물이 뭐였었죠? 계곡계자죠. 물수자인데 처음에 그저 손톱만큼 각국에서 조금씩 이렇게 흘러나온 요 물임들입니다. 요 물 표현한 것이 바로 요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이 점점 작을 요자에다 점점 커졌다가 그저 천을 이루고 그 다음에 강, 하를 이룬다 그랬죠. 가히 물이라 할 만하다. 윗물과 아랫물, 그래서 바닷물까지 이어지는 것. 그래서 늘 물이 있는 것까지를 다 어우른 글자가 바로 영이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유라고 하는 글자는 지난번에 설명 자세하게 드렸었죠. 여기서 편안할 유라고 고치라 그랬습니다. 편안할 유자가 되고, 끈이라고 할 때는 수라고 읽는 것이 되고, 그래서 편안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 끈수라고 하는 데서 손톱조가 되고, 계집녀라고 하는 것은 개념이 되니까 우리가 손잡이에 해당되는 거죠. 그 손잡이로 이렇게 실로 이렇게 손잡이를 만들어 두니까 바로 그 손잡이 개념에서 끈 수자입니다. 예전에는 수레를 타거나 마차를 타거나 할 때 뭐냐면은 앞에 마차 같은 경우는 남자들 같이 서서 잘 때는 버팀 잡는 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수레 같은 가마 안 같은 경우는 흔들흔들하니까 손으로 잡는 요런 끈을 만들어 두는 거죠. 그래서 그 끈을 잡고 있으면 편안하다. 그래서 편안하다라는 뜻으로 쓸 때는 자, 유라고 쓰고요. 끈이라고 쓸 때는 수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영육일소로 외워두셔요. 영육일소.
지난 시간에 빠지신 분은 지난 시간에 강의한 동영상에 자세하게 다루고 있으니까 거기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선비사자에다가 길할 길자니까 선비의 말이 되는 거죠. 선비의 말. 선비라고 하는 것은 1부터 10까지 차곡차곡 알아나간 사람이니까 두루두루 아는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늘 뭐예요?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것은 늘 절제해야 된다 그랬죠. 늘 삼가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두루두루 알고 조심스럽게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다 뱉지 말고 항상 자 조심해서 그걸 이제 주역에서는 사람이 그 수신하는 것 수신의 덕목이라고 할 때 수신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자기 말 그죠? 말 조심하는 거죠. 그걸 이제 주역에서 저 살레 있게 뭐 자기 몸을 기른다라고 하는 기르는 귀에서는 신언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말을 삼가고 그 다음에 또 내 몸을 기르는데 내 몸을 닦는데 두 가지 있죠. 음식도 중요시하겠죠. 그래서 절 음식이라라는 말을 이렇게 쓰는데요. 먹는 것도 그저 이를테면 공자가 술을 마시는데 공자는 뭐라고 그랬나요? 음주무량이시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나 어지럽게 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자, 절 음식 그래서 음식을 마시더라도 마시고 먹는데 절제 있게 절도 있게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수신이라 그러면 대학에서는 수신에 앞서서 해야 될 것이 경물, 치지, 성의, 정심이라고도 표현하는 거죠.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 내 몸을 닦아서 바깥으로 내는 말, 이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아니 된다 이런 뜻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길한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나요? 믿을 신이 되는 거죠. 믿었게 한다.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믿었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까지를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요 글자가 부를 소자에다가 잘 보면 여기다 병부절자로 쓰셔야 됩니다. 병부절자. 불렀더니, 그죠? 불렀더니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이렇게 있는 모습이라 그랬죠? 병부절이다 라고 할 때는 자, 병가지 상사라 그래서 자, 병부에서는 항상 그 많은 그 군사들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 명령서에 따라 명에 따라서 복종을 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불러서 자, 이 병부절이라고 하는 것은 다들 복종한다라고 하는 무릎 꿇을 절자예요. 그래서 자, 무릎 꿇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상대방을 우러러 보기 때문에 쓰는 말이죠. 그래서 우러를 소자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뭐라 그랬나요? 이렇게 요거 쓰면은 고을읍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부를 초 내지는 높을 소 개념으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런 경우, 이런 글자 조금 잘못된 거, 작은 차이가 바로 큰 차이를 불러오는 거죠. 대표적으로 뭐냐면은 우리가 이 점하고 또 요거 하고 그렇죠. 다르죠. 이거는 뭐예요? 점주자는 수자리 숫자가 되고 이렇게 쓴 것은 음력 9월 그죠? 수월에 해당된다 그랬죠? 또 기억 안 나요? 그래서 네? 교재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병부절에다가 어디에? 영유 길소 높을 소 병부절인데요. 높을 소 우러를 소자. 제가 아까 이거 그 높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고을 개념에서 그 고을 자체 높은 곳에 있다라는 이런 의미로 그런 의미로 쓴 것이 되고 여기서는 그가 우러른다 높을 소보다 우러를 소라고 여기서는 그렇게 해석하세요. 다 같은 개념이긴 한데 여기서는 우러른다라는 개념으로 그 다음에 구보일령하고 부왕낙묘라 그리고 이제 자 이렇게 해서
자, 실은 내가 이제 나 스스로가 이렇게 해서 갈고 닦아서 이렇게 복을 받기는 받았지만은 어쨌든 일단 모든 복이라는 건 나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아무리 또 잘나고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나를 발탁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발탁해서 나를 발탁해서 써준 그 바로 나라에 대해서 임금에 대해서 지금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요 대목이라 한다 그랬었죠. 자, 이제 이 종효라고 하는 사람은 오랜 동안 전쟁터도 누볐고 그래서 이제 몸이 제대로 걸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옆에 부축을 받아가면서 이제 마당으로 나가서 앞절에서는 집안 정리 다 했죠.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인생 정리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머지않아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으로 자기가 자기한테 큰 그 복을 베풀었던, 녹을 베풀었던 바로 국가를 향해서, 임금을 향해서 절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하면서 마당으로 나오는 거죠. 마당으로 그 옆에 이제 뭐 종들이나 뭐 하인들의 부축을 받아가지고 지금 걷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구보 일령이라 그래서 본인은 그냥 걸음을 법도 있게, 그 다음에 옷깃을 그 다음에 이끌고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옆에 이제 부축을 받아가면서 최대한 걸음을 이제 바르게 걸으려고 노력한 내용이고, 그렇게 해서 부축받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옷이 좀 옷매무새가 흐트러지죠. 그래서 이제 절하기에 앞서서 먼저 옷매무새 가다듬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낙묘라 그래서 저기 있는 조정을 향해서 임금님이 계신 궁궐을 향해서 구부려서 절하고 다시 한번 우러러보고 하는 그 모습입니다. 자, 이 법도구체의 구라고 할 때 구는 우리가 법도라는 뜻도 되고 규구라는 말을 쓰죠. 규구라고 하는 것은 중용에서 혈구지도 똑같이 한다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이른바 장인이 밑에 그 누구 하나 가리킬 때는 우리가 뛰어난 장인 같은 경우는 눈대중으로 정확하게 다 깎죠. 그죠? 그러나 가리킬 때는 뭘로 가리킨다? 규구 또 하나 덧붙인다. 그럼 맹자 최근 배우신 분들 규구 준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규구 준승을 가지고 뭘 만드느냐? 규를 가지고 뭘 만들어요? 원. 구를 가지고 방. 준을 가지고 평. 그 다음에 승을 가지고 똑바른지 아닌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규구 평직. 그러니까 규구. 다시 말해서 이거는 뭐다? 무슨 규? 그림새 규. 이거는 곱자 구. 이거는 그저 표준기, 그저 수준기가 되고, 이거는 그 다음에 먹줄 승 이렇게 되는 거죠. 아직도 헷갈리나요? 자, 어렵지 않다 그랬습니다. 글자 잘 보시면은, 자, 화살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 똑바로 가죠? 그죠? 화살은 똑바로 쫙 가는. 그 다음에 거라고 하는 건 옆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클 것자니까 요 자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역자, 자에 해당되는 것이 곱자라고 하는 건 곱았다 이 소리예요. 그죠? 굽어졌다. 그래서 그래서 곱자라고 하는 것은 똑바로 직각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이걸로 쓰고, 규라고 하는 것은 지압이 부자잖아요. 그죠? 압이 부자죠? 지압이 부자. 지압이라고 하는 것은 자, 글자 그대로 천도의 이치, 하늘의 이치를 이렇게 해서 뚫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부라고 하는 것은 양의 개념이죠. 하늘 개념이죠. 그죠? 하늘이 보는 노다. 하늘은 뭘로 돼 있어요? 양과 음이죠. 그러니까 규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늘을 재는 것. 다시 말해서 이렇게 돼 있는 게 바로 곱자죠.
참 그림쇠. 우리가 다시 말해서 이른바 그래서 요즘에는 뭐냐 콤파스 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자기 말은 그림쇠다 곱자를 잘 모르니까 콤파스 규 그다음에 뭐예요? 직각 구 이렇게 표현을 하죠. 뭐가 잘못됐죠. 그죠? 자기 말은 이미 싹 까먹고 영어로만 하니까. 그래서 옛날에 원 그릴 때는 바로 한쪽을 축으로 해서 그다음에 둥글게 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지압이 붙자 들어가 있으면 아 이거는 하늘을 그리는 그죠? 원을 그리는 그림쇠 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방 평직 이렇게 되는데 이제 맹자는 이제 방원 발음하기 요게 편하니까 그죠? 방원 평직인데 원래는 땅이 있고 그 다음에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땅을 표준으로 해서 삼기 때문에 네모 안에 동그라미로 이렇게 들어오는 걸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원방이라 하지 않고 우리가 흔히들 동그라미 네모할 때는 네모하고 동그리 방, 원 이렇게 먼저 표현을 합니다. 그것도 알아두시고요. 하는데 무슨 소리인지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 많습니다. 표정 보면 알아요. 자, 그다음에 걸음보자는 걸음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걷는다라고 할 때는 일단은 그쳐 있는 상태죠. 그쳐서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해서 조금 작을 소자죠. 조금 먼저 이제 한 발 뛰는 것 그것이 바로 걸음보자에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끌린 자의 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 활이죠. 자 옛날 사람들은 자기 생활에서 쓰는 걸 가지고서는 이런저런 글자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은 글자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뭔가 물상을 가지고 상이 있어야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옛 사람들이 많이 썼던 도구 중에 하나가 또 뭐가 되느냐면은 활이라는 것도 일상적으로 늘 쓰는 거죠. 왜냐하면 새를 잡거나 짐승을 잡거나 할 때 필요한 것이 바로 활이기 때문에 그래서 활이라고 하는 건 화살 시가 있고 활이라고 하는 궁이라고 하는 활의 그 화살을 쏘기 위한 그 몸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거는 어떻게 되냐면 자 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화살 줄이 있으니까 이건 평상시는 어떻게 돼요? 둥글둥글하게 돼 있죠. 잔뜩 당길 때는 이렇게 해서 가운데로 해서 최대한 이렇게 당기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들어보면은 이제 구불구불 하는 데서 활궁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고 여기다가 자 일자 그러면은 어떻게 돼? 이게 똑바로 해가지고 최대한 이렇게 끌어당긴 요 모습을 표현한 거죠. 그래서 끌 인자가 되고 요거를 팽팽하게 잡는 모습으로 표현하려면은 저기만 꽉 잡았다라는 의미에서 클 홍자가 있고 또 무슨 자가 있나요? 또 요렇게 해서 이걸 내가 굳세게 잡았다 가운데를 여기를 잡고 여기도 늘렸다라고 하는 양쪽을 다 표현한 것은 굳셀 강자의 개념이죠. 가운데를 잘 당겼다라고 하는 강. 또 뭐가 있나요? 배뿔장자. 활공자에다가 자 길장자를 써서 자 길게 최대한 이렇게 해서 화살을 최대한 길게 이렇게 뽑아냈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글자. 또 그다음에 이제 이게 오랫동안 쓰다 보면 여기가 어떻게 돼요? 여기 그 생사가 다 너덜너덜하게 되는 거죠. 자꾸 옆에 부풀하게 생긴 거니까 그거는 약하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나온 글자들 많죠. 그다음에 그래서 끌린 자는 자 이제 단단하게 이 옷깃을 여민다. 여기서는 이런 의미로 써야 되겠죠. 옷깃을 여미고 그다음에 우리가 대통령이라고 할 때 영자 명령할 영이라고 하는데 자, 이 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두머리라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우두머리라는 의미도 되고 옷깃에서도 옷 가운데에서 위에 제일 높은 요 부분을 그냥 그 옷깃 영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옷깃이 바로지면 나머지 옷이 다 가지런해진 것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부왕낙묘라고 할 때 부자는 우러를 구부릴 부자가 되죠. 구부릴 부자인데 여기서 관청 부자죠. 관청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이 문이 열려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런저런 사람들의 일을 헤아리는 곳, 이런 뜻에서 관청부가 되고, 관청에 들어가면은 누가 이 허리를 구부리나요? 백성들인가요? 백성들이 가면 무조건 요즘에는 아니야. 여전히 그래도 공무원들이 저기 기세등등하다. 그죠? 그래서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뭔가를 부탁하기 위해서 허리를 구부리는 모양에서 구부릴 부라고 이렇게 표현했고, 그 다음에
우러를 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인자가 있고 옆에 있는 요 글자는 사람 인자의 변형으로도 봅니다. 사람. 그 앞에 사람 있는 앞에서 역시 병부절자니까 그 뭐예요? 내가 나는 절하고 상대방을 보면서 저기 뭐야 절하고 또 뭐예요? 이렇게 고개 들고 하는 모습에서 우러를 앙이라고 표현하고, 그러니까 이 구부리는 무릎 꿇고 앉아 있는 사람이 상대방을 보고 그죠? 이 우러르는 그 모습을 표현한 글자로 봅니다. 그 다음에 낭이라라고 하는 것은 회랑 개념이 되겠죠. 뭐 상관없다 이렇게 회랑 개념이라고 하는 건데 그 궁궐에 가 보면은 집하고 집 사이에 이렇게 연결된 요 통로, 그 통로가 되고 위는 이렇게 이제 그 뭔가 하나 덮여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랑자가 이게 지금 요걸로 아니죠. 발월자로 써야 되죠. 아닌가요? 그냥 요걸로 돼 있나요? 이거는 회랑 랑자. 그래서 여기서는 서로 사람들이 고소할, 이건 마주대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마주대하고 이거는 곧즉자. 아니다. 요걸로 돼 있죠. 고흐룹자로 돼 있나요, 거기가? 고흐룹자로. 고흐룹이다 그러면 여기는 사람이 서로 간에 마주대하고 고소하다라는 의미로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주해서 서로 뭔가를 그 먹고 하는 모습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냥 글자, 그 두 개로 보지 말고 살을 빽자에다가 그 다음에 시자는 구부린다라는 이런 의미가 되죠. 사람 인자의 변형으로서 그 인사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부려서 그 다음에 이제 뭔가를 살해하는 모습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쓰면은 뭐예요? 나아가다라는 뜻이 되고, 그 다음에 병부절자를 쓰면 나아가다. 다시 말해서 그 사례고 그 명에 의해서 바로 시행한다라는 의미에서 곧이라는 말로도 씁니다. 그리고 동사로 쓰면 나아가다라는 뜻이 되고, 그 다음에 요 글자는 고흐룹이다라는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흐룹이다라고 하는 건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회랑 이런 개념으로 그냥 보시면 되겠네요. 고흐룹자로 해서 회랑 개념으로 보시고, 그러니까 이제 궁궐이라고 할 때 궁궐에는 큰 집과 집 사이에 비가 오거나 너무 햇빛이 뜨겁기나 할 때 이런 피하기 위해서 연결된 그 통로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 경복궁이나 모든 궁궐에는 이 낭이 다 없어졌죠. 다 잘라버려요. 그냥 전각만 따로따로 띄어져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묘자는 집은 역시 이것도 집은 집인데 뭐 하는 집이냐면은 아침마다 가서 고하는 곳, 아침에 가서 이제 늘 가서 그 고하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아침 조라고 하는 건 조회 개념이죠. 때가 일정 때마다 한 번씩 가서 모든 신하들이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조회한다. 우리가 지금 조회한다라고 할 때 조회는 원래 조회라는 말이 언제 나오느냐면은 옛날에 천자하고 그 다음에 그 제후들이 한 번씩 만나는 거 있죠. 그 만나는 것을 조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는 회동한다라고 이제 때마다 맞춰서 이제 하는 것을 조회 이 개념으로 표현을 하는데, 예전에 제후들이 모였다 그러면 조한다 할 때는 언제 모이느냐면은 나라에 뭐 할 때? 나라의 큰 일이 무슨 일인가요? 일단은 그 종묘에 제사 지낼 때죠. 종묘에 제사 지내면 천자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제후들이 다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모여서 제일 먼저 뭐부터 하느냐면은 사당에 나아가서 그죠? 이 제사부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당에 그 조회하기 위해서 먼저 사당에 가서 일단 모이는 것.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사당묘 개념으로 이렇게 쓰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후에 학교에서도 조회한다 그러는데 그 조회는 뭐예요? 교장 선생님 훈시 듣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별것 없는데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월요일에 한 번씩 조회한다 그러면은 제일 싫어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의 조회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먼저 제부터 지내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서원이나 이런 경우가 전부 다 초기에 뭐 하는 공부하기 앞서서 뭐부터 했다? 제사부터 지내죠. 옛날 자기들이 모시는 그 스승, 자기들이 모시는 선생에 대해서 먼저 제사를 하고 하던 것이 나중에
제사에서만 끝나지 않고 후학들 양성하는 학교로 변하는 겁니다. 그것이 서원이나 향교에 해당되죠. 그래서 우리가 향교를 가건 옛날 저 지방에 있는 그 사립대학이 서원인데 가면은 그 집의 맨 뒤쪽에, 그러니까 집의 제일 위쪽에 뭐가 있느냐면은 사당이 있죠. 그래서 그 모여서 먼저 제사부터 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디냐면은 저기 궁궐을 향해서 인사를 하고 절을 하고 그동안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거의 끝나는 과정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다시 이제 일어나서 속대 긍장하고 오니까 이제 절하고 하느라고 이제 옷매무새가 다 이제 풀어졌을 테니까. 왜냐하면 이때 속대 긍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종료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동안에 관복을 입고 한 거죠. 지난주에 설명 빠진 것 같다. 관복을 입고 지금 이제 절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이 관복은 언제 다시 입을지 모르는 거죠. 그동안에 내가 이제 조정에 나갈 때는 늘 관복을 입고 출근을 했지만은 집에 있을 때는 관복을 입을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관복을 입어보는 겁니다. 관복을 입고 이렇게 절하고 그래서 관복을 입고 지금 이제 낙양성 시내를 한 바퀴 삥 도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나 좀 부추겨서 자 이제 가마를 타고 이렇게 되겠죠. 가마를 타기 전에 먼저 속대 긍장, 속대니까 이 대라고 하는 것은 그 관원이 이렇게 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띠를 다시 잘 매고 그래서 내 그 모습을 위풍당당하게 늠름하게 긍장하게 이렇게 돼 있죠. 자랑스럽고 씩씩하게 잘 매고 그리고 난 뒤에 낙양성 이곳저곳을 배회하면서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이걸로 끝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내용이겠죠. 백성들은 일반 백성들이 제일 부러워했던 옷이 뭐겠어요? 옛날에는 그 관리들이 멋진 관복이겠죠. 백성들이야 농사 짓는 사람들이야 저 관원이 될 일도 없고 저렇게 화려한 옷을 입을 길이 없죠. 그러니까 딱 한번 인생에서 딱 한번 허용해 준 때가 있죠. 언제? 결혼식 갈 때. 결혼식 갈 때 그래서 남자들은 사모관대 쓰고 여자들은 누구처럼 공주처럼 그냥 공주처럼 이렇게 그 옷을 입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제 죽기 전에 자기가 이제 인생 최종적으로 이것저것 정리하기 앞서서 마지막 그 관복을 입고 이제 한번 돌아다니는 모습인데요. 자, 묶을속이라고 할 때 속자는 옛날에 글이라고 하는 것은 목간이나 주간에다 썼죠. 목간에다 주간에다 쓰고 그리고 나서 이걸 돌돌돌돌 마른 모습에서 묶었다라는 이런 의미로 쓰였고요. 그 다음에 띠대라고 하는 것은 몸에다가 이렇게 두른 모습이 되는 거죠. 두르고 그걸 앞에다가 이렇게 둘렀을 뿐만 아니라 띠에다가 뭐 이것저것 달죠. 이런저런 많은 장신구들을 답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뭘 다냐면 옥을 달죠. 폐옥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옥을 단다라고 하는 것은 자, 요런 이 관대를 달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벼슬아치입니다. 그래서 저 옥처럼 옥의 덕과 같은 그러한 덕을 가진 사람이 된다라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 이제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달죠. 뭐뭐 달던가요? 쉽게 표현하면은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맥가이버 칼 여기다 다 다른 거예요. 칼도 달고 뭐 인장도 달고 다 두루두루 단 거예요. 그래서 달았는데 그것이 앞을 좀 가리고 있죠. 그래서 덮을 멱자를 쓰고 수건건자를 써서 앞을 이렇게 두른 모습을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 같은 경우 관복 입고 위에 앞치마 같은 거 입고 다시 위에다가 이렇게 그 두른 모습에서 띠 대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자랑할 긍자. 자랑할 긍자는 자, 나여자에다가 지금 나여자에다가 지금 내가 나의 자랑할 긍자 앞에 창모자 써야 되겠죠? 그죠? 창모자 지금 그러니까 내가 원래 나여자에다 내가 지금 창을 들고 있다라는 이 뜻입니다. 모라고 하는 것은 한쪽이 되게 돼. 모는 한쪽 이렇게 그 돼 있는 것을 모라 그러죠. 삼지창은 극이라 그러죠. 삼지창은
우리가 극이라 표현하는 거, 극이라 표현하는 것이 되고, 모가 되면은 한쪽으로 뾰족하게 나와 있는 것을 다 창이라라고 하는 건데, 사람이 지금 창 하나를 들고, 지금 들고 있으니까 창 하나 들고 으쓱거리는 모습에서 자랑할 등이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씩씩할 장이라고 하는 것은 옆에서 장수가, 그죠? 여기는 장수가 뭘 들고 있느냐 하면 이쪽은 이게 뭐죠? 방패죠, 방패. 자, 우리가 방패라고 할 때 나무인데, 나무를 이쪽 이렇게 두 개 따갠다 그랬죠? 이쪽 따개면은 이 모습이 되고, 이쪽 따개면은 이쪽 모습이라 그랬죠? 자, 이쪽 모습은 어느 쪽이 더 단단하다 그랬나요? 왼쪽이 단단하죠? 다시 말해서 햇볕을 덜 받잖아요, 이쪽. 그죠? 이쪽에 덜 받고, 햇빛 많은 이쪽이 더 잘 자라기 때문에 이쪽은 단단합니다. 그래서 단단한 쪽 가지고 뭘 만든다? 방패 같은 거 만들죠. 그래서 이거를 들고 있는 사람이 바로 장수가 되는 것이 되고, 이쪽을 들고 이쪽은 가지고 뭘 만든다? 그죠? 목간 같은 거 만드는 거죠. 그게 전첩간요라고 해서 천도 되고 전첩 이거 했었죠. 이것이 바로 목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냥 부드러워서 이 나무 나이테가 없으니까 나무테가 없이 하나로 맑게 길게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그래서 글을 쓰게 만드는 것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방패를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위에다가 그 풀초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하나 덮어 쓴 모습에서 그냥 씩씩하다, 굳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배회첨조라라고 하는 건 이리저리 왔다 갔다라고 하는 거니까 특별히 정해진 데가 없는 거죠. 안일비자, 그죠? 특별히 정해진 것 없이 그냥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자축거릴 척자입니다. 그냥 이리 갔다 그냥 특별하게 뭐 어디 정해둔 거 없고, 그리고 빙글빙글 도는 거죠. 돌회자. 그래서 배회한다. 청소년 배회 할 때 우리가 보통 요 글자 쓰죠. 애들이 특별히 어느 목적 없이 그냥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거. 지금 종효도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번 이리도 가보고 저리도 가보자 하면서 지금 다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멀리 바라보는 거죠. 눈을 들고 이렇게 바라보고, 그 다음에 저 멀리 뭐 궁궐 쪽을 바라보든 하는 모습이 바로 첨조입니다. 다 눈목자가 들어가 있죠. 눈목자가 들어가 있고 옆에 이렇게 쓰는 건데, 이게 글자 모양이 자 이렇게 쫙 높은 곳을 이렇게 보는데, 보면서 눈썹 이렇게 하면서 보는 모습이에요. 보면서 아 저기 뭐가 있구나 뭐가 있구나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바라보면서 햇빛 가려가면서 이렇게 보면서 뭐가 있구나 하고 얘기하는 모습이 바로 첨자가 되고, 그 다음에 저 먼 곳에 희끄무레한 것들, 저기 지금 뭐가 있지? 우리가 야 멀리에서 보면 야 저 남산타워 저쪽에 보이네. 그 너머로 우리 수락산에 올라가면 저 인천 앞바다 맑을 때는 보이죠. 그쪽이 아 저기 인천 앞바다 쪽인가 라고 하면서 먼 곳을 볼 때는 바로 조자입니다. 조짐이다 라고 하는 거니까, 원래 이 조자는 뭐냐면은 그 거북이의 등딱지를 구워서 전본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라진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대략 그 여러 가지 흔적이 나타난 것을 보고 보는 것이 바로 조자입니다. 그러니까 먼 곳에 경치가 잘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을 바로 조라고 표현하는 거죠. 조망한다 라고 할 때 바로 이 글자를 씁니다. 자, 이렇게 하고서는 돌아왔습니다. 한 바퀴 이제 낙양산 한 바퀴 삥 돌고 들어와서 천잠은 마지막 탈고하는 모습이에요. 아, 천잠을 이렇게 해서 쭉 자기 일생을, 그저 자기 일생을 천지인 삼재 이치에 의거해서 역사 속에 그 다음에 유학경전의 그 이치를 다 담아서 쭉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1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 내용이었죠. 크게는 인생의 전반기와 후반기로도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쭉 내가 천지인 삼재 이치에 의거해서 글들을 쭉 썼는데, 내가 그죠 자기를 겸손하게 표현한 말이기도 합니다. 우몽등초하니 고루과문이라. 우몽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을 우자 어리석을 몽자. 내가 어리석고 그 다음에 몽이란 무지 몽매해서, 그죠? 몽매해서 어둡고 어두워서 잘 몰라서 어리석고 어둡고 등등 하는 거죠. 등등이라는 것은
요런 등급이라 이 소리입니다. 내 등급이라는 것이 아마 요 정도 순인데, 그래서 요런 주제에, 그죠? 이런 글을 쓴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나무랄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우몽의 등급에 있는 사람이, 그죠? 사람들이 나무랄 텐데, 그것은 왜 그러느냐? 고루 과문이라. 예? 아, 고루과문 우몽등초. 아, 네네네. 그러네. 아, 지금 해석하면서도 속으로 이상하네. 전부 다 저기 없는 저기죠? 여기는 문자니까 제가 틀렸네요. 받침 없는 운이죠? 초라. 그래서 고루과문이니까 내가 어려서 일찌감치 종류가 뭐예요? 부모를 다 잃었다 그랬죠. 그래서 뭐죠? 이종 제당수한테 이제 키워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자네가 고아였고, 그래서 누추하게 살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내가 들은 것은 적었다. 과문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과문하니. 그래서 과문하여서 고루 과문하니 우몽등처라. 고루 과문하여서 사람들이 나를 우몽하다라는 이런 등급으로 꾸짖을 것 같구나.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몽등처럼. 고자는 외로울 고자죠. 외로울 고자인데, 자, 글자가 요렇게 쓰고 요렇게 썼습니다. 무슨 고단할 혈이라 그랬죠. 혈혈단신으로 할 때 바로 이 글자 씁니다. 혈혈단신으로. 이 혈자는 아들 자자에서 변형된 글자로 보시면 돼요. 아들 자자인데, 아들이 자 일자라는 의미인데요. 좌양우음이니까 양쪽에 부모가 있어야, 그죠? 내가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좌양우음의 부모가 되고, 우리가 보통 고아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는 보통 이제 아버지의 죽음을 우선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그죠?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한쪽 어깨가 축 처지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울기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니까, 없으니까 한쪽으로 축 처진 모습에서 고단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글자인데요. 그래서 옛날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상을 당해서 상복을 입는데 어떻게 입는다? 원래 상복에다 뭐 우두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느 쪽 팔을 뺀다? 왼쪽 팔을 빼는 거. 우리가 보는 그대로의 상대방, 그죠? 왼쪽 팔을 빼고 그렇게 입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상복을 입되, 특히 아버지 옷 같은 경우는 이게 꼬매지도 않죠. 단도 안 꼬매고, 왼팔을 빼고 아버지 상을 당했다. 그러니까 왼팔을 잃은 것과 같이, 그죠? 이러한 슬픈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글자도 오디자에서 그 왼쪽 팔을 뺀 모습에서 표현한 겁니다. 그것이 이제 여기 고단하다라고 하는 것은 혈자로 표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글자는 뭐냐면은 오이과자입니다. 오이과자 개념으로 이렇게 오이과자. 다시 말해서 오이라고 하는 것, 요즘에는 막 오이도 반듯반듯하게 나오죠. 오이 반듯반듯한 건 거의 옛날에 시골에서 농사 짓다 보면은 반듯한 오이 구하기는 거의 힘들죠. 보신 분들이 있나요? 오이 심은 거? 도예지에서 자란 사람들은 참 불행해요. 맨날 반듯반듯한 것만 이렇게 보는데, 오이는 거의 대부분 이렇게 꼬부라져요. 거의 꼬부라져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똑바로 키우게 하려면 물도 어마어마하게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오이는 여기다 하도 요새 촉진제 같은 거 많이 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침에 요만하다면 저녁 때 이렇게 축 늘어진답니다. 그 정도로 반듯하게도 하는데, 하여튼 반듯하다라고 하는 오이 자체는 좀 안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시장에서 삐딱빼딱한 거 여러분들 사요? 안 사죠? 자꾸 반듯하고 뭐 없고 동그란 거 원하니까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데, 오이는 여름날 같은 데 보면은 이제 낮에, 여름엔 또 얼마나 뜨거워요. 그럼 이파리도 축 처지고, 거기다가 또 이 매달려 있는 오이도 밑으로 쭉 처져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이 어디가 한 분이 안쪽에 안 계시면은 아이들이 기운이 없어서 그 축 처진 모습에서 고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옛날에 그 성인들이, 그러니까 이른바 저 문왕이나 하은주 3대 그 사망들 이런 분들이 정치를 하는데,
제일 그저 이 불쌍한 사람들을 가장 우선시했다 그랬죠. 이른바 그 복지사회 구의, 요즘 말로 표현하면 복지사회 구현인데, 이게 누구누구 했느냐 하면은 누구누구를 했다 그랬나요? 호라비 환이라 그랬죠. 환. 그 다음에 과부. 그 다음에 여기 고아. 그 다음에 독거노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호라비라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렇죠. 실은 그 부부가 둘이 살다가 이 부인이 먼저 이렇게 그 죽으면은 남편들 대체로 기운 없이 살죠. 대체적으로 통계도 한 5년 내로 다 죽는다 그러죠. 그런데 남자가 먼저 죽으면 여자는 오래 산대죠. 왜 그럴까요? 자유로워서 그러는 자유로워서 내 마음대로 얼마나 남자들이 여자들 억압했으면 그럴까요? 어쨌든 바로 이거죠. 물고기에다가 그물망자. 밑에 글자는 이렇게 썼지만 실은 뭐냐면 물 다 빠진 거죠. 그러니까 그물에 갇힌 누구처럼 물고기 파닥파닥 거리다가 그게 대략 한 3년, 5년 이렇게 된다 그러고, 과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여자들은 혼자 일찌감치 예전에 보면 내가 이렇게 남편이 일찍 그 사고로 불의의 사고로 죽더라도 여자들 집안 잘 꾸려나가죠. 과자에 들어가죠. 집안에는 원래 두 머리가 다 있어야 되는데, 그죠? 양쪽이, 그죠? 이 남자는 바깥을 지켜주고 집안 전체를 돌보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 머리 혈자 밑에다가 뭐냐면 이렇게 써놓고 나누어졌다 이렇게 돼 있죠. 원래 둘이 있어야 되는데 나누어져서 나 혼자밖에 없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혼자 돼도 집안 개가 안 하고도 잘 살죠. 애들 다 키우고. 근데 남자들은 참 못합니다. 잘하는 남자 아주 극히 드물어요. 제가 그런 분 한 분 뵀는데,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자기 아버지가 이게 나중에 이게 뭐죠, 이 무슨 파킨슨스 병인가 이렇게 걸렸는데 딸들 셋인가 아들 하나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애들이 돌아가면서 요양원도 안 보내고 돌아가면서 본인들이 열심히 이렇게 간호를 해서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 아버지가 일찌감치 제가 아는 분이 아마 고등학교 1학년 때가 엄마가 돌아가셨는가 봐요. 그래서 밑에 동생들도 있고 한데, 내가 개가를 하면은 다시 세장가를 가면은 저 애들 누가 키우냐 그래서 안 하시고 끝까지 키우셨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아버지를 이렇게 돌아가면서들 잘 병간호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런 분은 극히 드물죠. 그래서 과라고 하는 것은 과부 같지만은 어쨌든 간에 한쪽은 없더라도 집안을 잘 지켜간다라는 진명자로 이렇게 있는 거 볼 수가 있죠. 진면자에서 이렇게 집안을 잘 지키더라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고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부모가 없으면 아이들이 아무래도 기운이 축 처지는 모습에서 쓰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불쌍한 게 실은 여기기도 해요. 독거노인, 자식도 없이, 그죠? 자식도 없이, 마누라도 없이, 이렇게 원래 남편도 없이 하여튼 자식 없이 혼자 사는 노인네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식 없이 사는 노인네니까 힘이 없죠. 지어먹는 것도 불편하죠. 그러니까 마치 뭐냐면은 저기 촉이다 그러면 촉은 벌레들이 꿈틀꿈틀하는 이 모습이 되는 거죠. 온통 벌레들이 그냥 많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옆에 개까지 있으면은 아무도 또 가까이도 안 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지저분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글자들이. 오늘날도 실제적으로 혼자 사는 노인네를 독거노인 이렇게 표현하죠. 말은 가장 정확하게 쓴 겁니다. 그래서 홀로 된 노인이라고 할 때 바로 이렇게 쓰고요. 여기는 이제 종효가 자신의 모습이 되니까 고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만약에 일반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천자문을 아이들을 위해서 쓴 글이다 그러면 이거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죠? 본인이 자기 일생을 썼기 때문에 고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은이가 쭉 자기 일생을 쓰면서 자기 스스로의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표현한 거더라. 그러니까 천자문에 보면은 부모 둘 다 안 썼죠. 아비하고 어머니는 어떻게 썼던가요? 외수, 부운, 입봉, 모의 별도로 표현했죠. 그 다음에 그 부모가 예전에는 그 다음에 부모가 없더라도 집안 친척에서 애들을 거뒀다라는 것을 뭘로 표현했던가요? 재고백숙,
유자비야 이런 말로 표현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어린이를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본인이 자기 일생을 어디에다 담아다 시에 담아서 이렇게 돼요. 이것이 바로 옛날 시경, 우리가 얘기하는 바로 시의 가장 원 형태인 바로 사원절구 형태에다가 자기의 일생을 담아낸 글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글이 되는 거죠. 대단한 글에서 그 유학의 이치를 쫙 다 담아냈으니까 그래서 이걸 하늘이 내린 글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좀 쉬었다가 그 다음 하겠습니다.